경주엔 보물만큼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의 추억.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도 낯설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 경주죠. 자,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경주를 잘 아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은 다시금 배낭을 둘러매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 어릴 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경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 이곳과 때려야 될 수 없는 연을 지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화가 이현세입니다. 만화방을 찾던 세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까치. 까치라는 캐릭터가 탄생된 작품인 공포의 외인 구단의 저자이자 홀대받던 만화를 대중문화로 인정받게 한 주인공 이현세 작가인데요. 대한민국 만화계의 거장인 그가 이곳 경주를 찾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주는 고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월성 초등학교를 제가 60년 전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0년 전 세상으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경주에 왔습니다. 누구나 알던 경주가 아닌 이현세의 경주로 소개하고자 나선 길. 그 첫 번째 목적지는 그의 모교 월성 초등학교입니다. 이 운동장이 옛날에는 얼마나 넓었겠어요, 우리한테. 옛날에는 그야말로 운동장이죠. 하지만 어린 이현세의 꿈을 품어준 곳은 너른 운동장도 또 학교도 아닌 후미진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만화방. 때문에 그곳엔 잊지 못할 진한 추억도 있죠. 한 두 번 들켰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가게에서 이렇게 예쁜 거 집에 가서 그리려고 이렇게 찢다가 들켰고, 한 번은 빌려가서 찍고는 갖다 줄 때 또 한 번 들키고, 책가게 주인으로서는 이렇게 보면 제일 예쁜 클라이막스가 없다는 건 정말 화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여튼 그 아저씨가 잘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림은 잘 그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만화가 하면 되겠다. 만일 그때 크게 혼이 났다면 가난했던 아이는 또다시 만화방을 찾기 힘들었을 테죠. 그랬다면 아이는 지금의 이현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교 담장 너머 펼쳐졌던 신세계. 어린 이현세의 진짜 학교였던 만화방은 이름도 남달랐습니다. 독서실. 만화방, 만화가게 그러면 부모들이 뭐 어쨌든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만화가게 가면 학교에서 처벌받았었어요. 벌 쓰고.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60년 전만 해도 만화는 불량 문화로 인식되었죠. 하지만 숨어서 보고 혼나며 보았던 만화는 왜 그리도 재미났을까요? 그 기억이 잊지 못해 이리 다시 찾을 만큼 말이죠. 요 가게가 만화가게. 계림 독서실. 월성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계림이었어요. 만화방을 만화방이라 부르지 못해 독서실이라 했던 그 시절. 누가 볼세라 두리번거리고 또 두근거리며 찾았던 이 골목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눈 한 번 감았다 뜬 것만 같은데 60년 전 만화방은 분식집이 되었고 이 분식집이 생긴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악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언제부터 저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30년. 60년 전에 여기 월성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기 만화가게에 있을 때 제가 단골이었어요.
예, 옛날에 요 만나 가게 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장 옆에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전부 이렇게 예, 노점 뭐 막 깔아놓고 예, 요 시장 골목. 네, 시장을 뭐 그랬어. 모두 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시장이 되었고 덕분에 왁자한 골목길은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되어 주었죠. 지금은 오가난이 몇 없는 곳이 되었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답니다. 꼬맹이들은. 많이 됐죠? 근데도 골목 넓이는 똑같은데요. 예, 넓이 똑같죠. 야, 골목 넓이는. 요 학교 다리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담이 없어지고. 예, 담 터지고. 그래도 저기 앞에 왕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크게 모르지는 않겠네요. 대충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 국수가 진짜 맛있겠다. 언제 한번 와야지. 외인구단 할 때는 충남초등학교를 운영하죠. 아마도 여기 월성초등보다는 저기 황남초등이 더 도회지라서 그렇게 선택했을 거예요. 어쨌든 까치가 산에서 내려와서 도시로 와서 엄지를 만나니까 그의 작품 속 등장하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는 시골에서 자란 까치가 도시아이 엄지를 만나는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만화 속 인연으로 지금 황남초등학교에는 제2의 이현세를 키워낼 웹툰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랍니다. 황리단길 속에 있는 황남초등학교는 도심지 안에 학교, 작가들이 선호하는 분위기의 공간이에요. 경주 자체는 신화와 전설이라는 그 컨텐츠가 기본적인 게 워낙 많으니까 작가적 상상력 꿈꾸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죠. 경주에서 제2의 이현세가 나오면 포스트 이현세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최고죠. 그가 이곳에서 또 다른 이현세의 등장을 기대하는 이유. 그에게 경주는 꿈을 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를 이야기꾼으로 키운 것 또한 파라리 경주였답니다. 미추왕릉 또 박역거세의 오능 또 천마총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군집해 있어요. 한 20기에서 한 30기 정도 되는 묻힌 왕들이 모여 있죠. 대릉원은 경주에서 가장 큰 신라 고분군으로 그 가치만큼 대접받게 된 지는 생각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는데요. 왕릉 바로 옆에 집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아무 경계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왕릉 위에서 뒹굴고 놀고 무덤이나 이런 것이 무섭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첨성대를 자기 집 앞마당에 서 있는 탑으로 생각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마당이고 놀이터 같았던 거죠. 왕릉에서 썰매 타고 첨성대에서 술래잡기 하던 아이에게 상상하지 못할 것이 있었을까요? 여름 방학 때 되면 애들이 전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문화원, 여기 사거리가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여름 캠프를 열어요. 그리고 신라는 황금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 화랑은 100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았대. 뭐 이런. 너무 재밌는 거죠. 이건 뭐 원래는 사실이 가상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아이의 머릿속에 굉장한 영향을 줬죠. 덕분에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경주에 놀러 들어오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젠 누군가의 꿈이 되고 또 추억이 된 만화가 이현세. 확실하게 찍어줘요. 확실하게? 예, 그래요. 그가 꼭 전하고 싶은 경주의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경주의 맛. 맛으로 기억된 추억은 쉬 잊혀지지 않더랍니다. 원래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 즐겨 먹던 것들을 예쁘게 담아낸 한 상을 두고
가만히 보고 있을 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훗날 꺼내볼 추억이기에 마음속에 새겨두는 일을 하는 건데요. 너무 예쁘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진보다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할까요? 밥보다 그림이 먼저인 걸 보니 천상 만화가입니다. 자, 이제야 한술 떠보는데요. 맛은 이야기를 데려오는 힘이 있죠. 한 입 한 입 맛으로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가자미 미역국이네요. 가자미가 흔해요. 경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경주 바다가 없고 내륙이다라는 거.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경주는 너른 동해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엔 특히 가자미가 흔하게 올라오죠. 경주 사람들은 이 가자미를 해풍에 말려 1년 내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대왕문어 역시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한다는 이곳 사람들 때문에 경주의 맛엔 언제나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명이 꼬내기예요. 꼬내기는 뭐냐면 경주말로 고양이를 꼬내기라고 해요. 7살 때 처음 한번 8살 때구나. 처음 한번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때도 고등어 구이가 올라왔는데 이 고등어 구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먹느라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인사를 못한 거예요. 회초리 처음 맞았죠. 그것도 고등어 때문에, 고등어 구이. 생선하고는 아주 추억이 많죠. 생선을 좋아해서일까요? 유독 경주 바다와 인연이 깊다는 그가 정말 오랜만에 경주의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곳 간포 해변은 고등학생 이현세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는데요. 지금은 저리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그때는 저까지 헤엄쳐서 가고 그랬어. 중간에 한번 암초에서 한번 쉬면 그 다음에 그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소년 이현세가 친구들과 함께 헤엄치던 바다는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이렇듯 추억을 그려내는 이현세에게 이곳 간포 해변은 그야말로 그림 그리기 좋은 곳. 지금 이 순간 그가 그리는 추억은 무엇일까요? 옛날 누나 생각. 누나를 생각하면 항상 약간 시린 게 있죠. 약간 얘기. 매형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걱정이 됐죠. 누님이 혼자 계시니까 갔다 오너라. 그럼 저는 토요일 날 가서 누님 곁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음날 이제 돌아오는데 항상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짠했죠. 오른쪽에 있는 제일 끝방 그 뒤에 감나무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가면 내가 이 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누나도 어쩌면 저기 매형이 군대가 있으니까 혼자 자는 것보다는 나하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자면 그래도 훨씬 가끔은 위로가 됐겠죠. 누나와 이처럼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누님은 아주 지원을 많이 했죠. 용돈 모아서 만화책도 하나씩 사주고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했었죠. 그렇게 그의 꿈은 저 바다 멀리 나아갔고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가 되어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경주라는 건 거의 동심의 그리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초등학교 시절 만화가게 같이 뛰어놀던 그런 고목들
개인적으로는 옛날 어릴 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것 같네요. 경주가 키워낸 이현세의 꿈 그리고 만화. 오늘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강연이 펼쳐진 오늘의 인문 캠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및 소독으로 안전하게 관객들을 맞이했는데요. 깊어가는 경주의 밤. 과연 만화가 이현세가 전할 이야기는 무엇일지? 백두대간 인문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SBS 백두대간 인문 캠프 경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BS 아나운서 이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라는 슬로건을 지금 이 풍경이 한 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저기 첨성대가 있고요. 하늘은 오늘 너무 색깔도 예쁘고요. 공기도 좋고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쁜 경주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인데요. 오늘 백두대간 인문 캠프와 함께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좋은 기억들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내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만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거장 이현세 작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화가 이현세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 저를 포함해서 이현세 작가님의 왕 팬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까치와 함께 컸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요. 네, 오늘 하루 과거 여행을 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자라고 꿈꿨던 시간들을 쫓아가지고 이제 쭉 여행을 했었는데요. 월성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60년 만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60년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세가 있어. 전 몰랐어요. 그렇겠죠. 지금 경주가 너무 잘 정돈돼 있죠. 깨끗하게. 제가 어릴 때는 다 흙먼지 길이었고요. 네. 미지의 땅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마치.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네. 그때 기억들은 굉장히 황토색 속에서도 네. 그리움 같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도 다 그냥 허허 벌판이었었나요? 네, 그때 앞마당처럼 우리들이 사용하고 뛰어놀았죠. 네. 맞아. 네. 물론 네, 여기 입장료 하나도 없었고요. 아, 그랬었어요. 아니, 이렇게 선생님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곧 듣게 될 강연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경주에서 예쁜 여름밤에 작가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춘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쉽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는 젊을 때 고생은 샀어도 한다. 이런 등등의 어른들이 던지는 말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 청소년들은 사실 그 얘기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난 아픈 게 싫은데 어떡할래? 결국 답은 내 인생은 나를 믿고 간다라는 답밖에는 없는 거죠. 믿을 사람은 솔직히 야박하고 무섭지만 세상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경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탄력적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950년대의 하와이는 지옥의 땅이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라기 파크 여기서 찍었어요. 블루 하와이 여기서 찍었죠. 옛날에 남태평이라는 낙원 영화도 역시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인데도 1950년대에는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는 절망의 도시였죠. 19세기에 백인들이 이주해 와서 원주민을 밀어내고 사탕수수밭을 만들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 중국, 폴리네시아 이런 데서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하루도 잠시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에 당했었어요. 이 카우아이 섬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That have been told by the children themselves. So I have one advantage that I'm not taken over by a powerful, 15-year-old or 18-year-old who boxes her way into the shower. 그래서 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2명에게는 그 아이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랬든지 아버지가 그랬든지 친구가 그랬든지 학교 선생님이 그랬든지 그 아이에게는 그런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을 해준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가 있어서 극복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6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얘기거든요. 또 제가 6살 때 사라오 태풍이라는 굉장히 큰 태풍이 왔었어요. 9월 중순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휘몰아친 태풍 사라호는 경상남북도의 해안으로부터 전국에 퍼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 팔고 하루하루 노동이라도 하려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경주에 나와서 저도 경주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절망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죄자가 10번이나 돼도 충분할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범죄자가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만화를 끝까지 그릴 수 있었을까요? 결혼을 하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제 눈에 보면 매일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우리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믿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할머니가 계셨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좀 늦게 들어오면 할머니가 경주 시내를 한 바퀴 다 도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 좀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손자 어디 갔냐고. 그 바람에 저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할머니 손자로. 할머니에게만은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죠. 근데 딱 저 때문에 한번 울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만화를 그리려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펑펑 우셨어요. 할머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양복 입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만화가는 환쟁이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환쟁이 직업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뭐 노래 부르면 딴따라, 그림 그리면 환쟁이, 배우하면 광대, 이렇게 문화예술 쪽 사람들이 천대 받을 때니까 할머니는 우리 집안이 끝났구나 이제.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작가가 되어서 할머니를 서울에서 모셨을 때 그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만화책을 좀 더 열심히 보도록 놔둘 걸 그랬다. 그게 우리 할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이제는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셨던 처음 말씀이셨죠. 그리고 할머니는 뭐 98까지 저하고 아주 잘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의 적극적인 희생과 봉사가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카우아이 섬에 72명의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전과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단 한 사람의 어떤 지극한 희생과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 말씀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에게 경주란 배움의 전당이다. 저에게 경주란 창조력입니다. 나에게 경주란 현재고 미래다. 과거가 있어서 지금이 있고 지금이 있어야 내일이 있으니까. 그 인문학을 오늘 같이 이현세 작가와 함께 하니까 더욱 새롭고 인문학도 하고 관광도 하는 이런 즐거움을 갖고 많이 와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항상 가슴 속에 있던, 기억에 남아있던 옛날 추억들을 주워 담은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이는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죠. 좁은 만화방에서 꿈꾸던 아이, 너른 바다를 보며 꿈을 그리던 소년 이현세. 그는 꿈이 되었습니다.